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여성 판사. 냉정한 판사라 불리던 그녀가 법복을 벗고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날아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20년 만에 아버지 편지. 그런데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 한마디에 차가웠던 딸의 마음은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 딸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잉그리드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20년간 수석판사로 일해왔죠. 사람들은 저를 냉정한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으로만 판단하는 여성이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헌법 소송 판결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는 건 매일의 습관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가 있었거든요. 발송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 밀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서 편지를 보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편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25살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어요. 어머니와 저를 두고 말이죠. 잠깐만 나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아버지는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1년을 기다리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떨려 보였죠. 잉그리드에게 아빠다. 20년 만에 편지를 쓴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는 지금 한국 서울에서 살고 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 너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죄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사가 말하길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희망고아원에 있다. 올 수 있다면 와줬으면 한다. 사랑한다, 잉그리드의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고아원을 운영한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게 사실일까? 왜 하필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퀭하게 패여 있었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 저는 법대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사법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의 학비를 대주셨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계셨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나가겠다며 집을 나가셨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직장에 전화해 보셨지만 이미 사표를 내고 나간 뒤였어요. 잉그리드야, 아빠가 왜 이러실까?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면서도 아버지가 걱정됐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집에 오시면 현관문만 바라보셨죠. 아빠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1년 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잉그리드야,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아빠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6살에 저는 홀로 남겨졌죠. 장례식장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계신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 그 후 저는 오직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언젠가 떠날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연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법조문과 판례만을 기준으로 판결했죠.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더욱 차갑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20년 만에 아버지의 편지라니. 그것도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법정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중에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아프신 걸까? 왜 하필 한국에서 고아원을 하고 계실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희망고아원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정말 그 주소에 희망고아원이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장 이름이 한스 밀러로 적혀 있었거든요. 고아원 소개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해 보였거든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원장은 지난 15년간 희망고아원을 운영하며 1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며 혼란스러웠어요. 15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독일을 떠난 지 5년 후였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5년을 더 보내신 건가요? 고아원 활동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모습, 생일 파티를 해주는 모습 등이 가득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셨거든요. 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더 검색해보니 한국 언론에서 아버지를 다룬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인 고아원장, 15년간 한국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 언어 장벽 뛰어넘어 사랑으로 돌보는 독일 할아버지, 고향 없는 아이들에게 새 희망 선사한 외국인 원장. 기사들을 읽을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한 기사에서는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죄를 짓고 살아왔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그 말을 읽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시면서 왜 저희에게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며칠 동안 계속 고아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운동회, 졸업식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김준호라는 아이였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거의 모든 사진에 아버지와 함께 나와 있었어요. 마치 진짜 아들처럼 말이죠. 고아원 블로그에서 김준호에 대한 글도 찾았습니다. 준호는 5살 때 희망고아원에 왔습니다. 한스 원장님이 특별히 아껴주시는 아이예요. 이제는 원장님의 오른팔이 되어 고아원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남의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우고 계시다니. 정작 친딸인 저에게는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가서 만나보거라라고 하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희망고아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되었죠. 법정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잉그리드, 요즘 왜 그래? 평소 같지 않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건지,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희망고아원 블로그에 최근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목이 원장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였죠. 글을 쓴 사람은 김준호였습니다. 요즘 한스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자꾸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하세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거였어요. 댓글에는 구하원 아이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한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진짜 가족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더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한 거죠.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실로 갔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잉그리드, 너가 휴가를 낸다고? 20년 만에 처음 아닌가? 소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거든요. 가족 관련 일입니다. 가족? 너에게 가족이 있었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그렇구나. 당연히 가야지. 며칠이라도 쉬어라. 휴가를 승인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이었어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죠.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까?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어머니 사진을 넣었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말씀드리려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희망고아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밀러 원장님의 딸 잉그리드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한국으로 갑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더욱 긴장됐어요. 정말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된 걸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공항에 도착해서도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나을까 싶었죠. 하지만 체크인 카운터에 서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목적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와 무슨 말을 나눌지, 어떤 마음으로 만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질서를 중시하며 살아왔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가 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한 도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질서와 체계를 추구해왔는데 한국은 그런 가치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더니
희망고아원에서 온 답장이 있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청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잉그리드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한스 아버지가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갈까요? 누나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마포구 상암동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희망고아원 가시는 거예요? 거기 독일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15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100명도 넘는 아이들을 키우셨대요. 진짜 성인이죠. 운전기사분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성인으로 불리는, 아버지가 저에게는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희망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건물은 깔끔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입구에는 희망고아원이라는 한글과 함께 독일어로도 써 있었죠. 어린이 희망의 집,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누구세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원장님의 딸 잉그리드입니다. 와, 정말요? 할아버지가 맨날 이야기하시던 그 딸이에요?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곧 다른 아이들도 몰려왔죠. 할아버지 딸이 왔대. 독일에서 온 누나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니. 그런데 왜 연락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봤던 김준호였어요. 누나, 정말 오셨네요. 한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김준호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면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파티, 소풍, 크리스마스.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김준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구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예전보다 많이 쉬셨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홈페이지 사진보다 훨씬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잉그리드, 정말 너냐? 네, 아버지. 저예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를 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잉그리드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며 저희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매일 현관문만 바라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더욱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알고 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용기가 없었다. 너희를 버리고 떠난 죄인이 어떻게 연락할 수 있겠냐.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잉그리드야, 아빠가 왜 떠났는지 말해줄게. 변명은 아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아빠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 횡령 혐의를 받았어. 물론 아빠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증거가 아빠를 가리키고 있었지. 횡령 혐의라니요? 상사가 저지른 일이었는데 아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 아빠가 경리 담당이었으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어. 너의 미래가 걱정됐다.
사법고시를 앞둔 너에게 횡령범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런 이유였다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사라지면 너희는 피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함께 해결하면 됐잖아요. 25살 딸에게 어떻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있겠냐. 그리고 엄마는 너무 순수한 분이었잖아.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셨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살았다. 엄마에게 정말 미안했어. 그럼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독일 내에서 숨어 살았어. 하지만 계속 수사가 이어졌고 진짜 범인이 잡힐 때까지 5년이 걸렸어. 아버지의 설명에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5년 후에 누명이 벗겨졌지만 이미 늦었어. 엄마는 돌아가셨고 너는 판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 그때라도 돌아오시면 됐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겠냐.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죄인이 어떤 얼굴로. 아버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여기서라도 속죄하며 살고 싶었어. 가족을 버린 죄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때 김준호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무 오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준호야, 괜찮다. 아버지가 김준호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진짜 아들을 보는 것 같았죠. 누나, 한스 아버지가 얼마나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김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독일 뉴스를 찾아보시면서 누나 기사가 나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내 딸이 독일 최고의 판사가 됐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누나한테 편지를 몇 번이나 쓰시려다가 찢어버리신 걸 봤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다니. 아버지, 정말 아프신 거예요? 의사가 몇 개월이라고 했어. 하지만 너를 보니까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마르셨더군요. 잉그리드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20년간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희망고아원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잉그리드 누나, 독일어 가르쳐 주세요. 누나, 할아버지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김준호는 저에게 아버지의 지난 15년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한스 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저는 5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었죠. 김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제 악몽 때문에 깨면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한국말을 못하셨는데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아버지는 저에게 진짜 아버지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죠. 김준호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아원을 둘러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민지는 수학을 정말 잘해. 장래의 공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수연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미술대학에 보내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아버지는 각 아이들의 꿈과 특기를 세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이런 삶을 사시면서 말이에요. 후회한다. 하지만 너희를 버린 걸 후회하는 거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전혀 후회하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아빠도 살 수 있었어. 이들을 돌보면서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 잉그리드야, 아빠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아빠가 죽고 나면 준호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 아이가 고아원을 이어받을 건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저는 아버지의 부탁에 놀랐어요. 저에게 김준호를 도와달라고 하시다니.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아빠보다 훨씬 이 일에 적합해하지만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냐.
아버지가 제 전문 분야를 아시고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준호를 만나보시면 알 거야. 정말 훌륭한 청년이거든. 며칠 후 저는 김준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고아원 운영 계획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한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내 고아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김준호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청년을 믿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누나가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래, 도와줄게. 김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도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고맙다, 잉그리드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간 혼자였던 제게 아버지와 김준호라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20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잉그리드야, 아빠가 평생 간직해온 것이 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와 엄마의 모든 기록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학교에서 받은 상장 복사본, 대학 졸업 사진, 그리고 판사 임용 기사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하셨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하나씩 모았어. 너희 성장을 지켜보는 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었거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아버지는 목에 걸고 계시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아빠가 독일에서 판사로 일할 때 받은 거야. 정의와 양심을 상징하는 법정 십자가지. 아버지도 판사셨어요? 응. 너처럼 말이야.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딸이 아빠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저는 그제야 왜 제가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길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이었던 거죠. 이제 이건 내 것이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판사가 된 딸에게 물려주고 싶어. 아버지. 그리고 준호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있어. 아버지는 김준호를 불러서 또 다른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준호야, 이건 아빠가 20년간 모은 고아원 기금이야. 아버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아빠는 여기서 월급도 안 받고 살았어. 모든 돈을 아이들을 위해 모았지. 이제 내가 써라. 김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잉그리드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준호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주겠냐. 양자 입양 절차를 밟고 싶어. 정말요? 준호는 아빠에게 진짜 아들이야. 너에게도 진짜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앞으로 제게도 소중한 가족이 될 거였어요. 당연히 찬성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짜 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잉그리드야, 아빠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겠다. 너를 다시 만났고 용서도 받았으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니야.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 아이들과 함께한 15년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김준호,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까지 모두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아버지, 곧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마워, 딸아.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으셨어요. 20년 만에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2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가장 중요한 판결은 오늘 내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결정 말이죠. 독일로 돌아가는 11시간 동안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했고 김준호라는 동생도 생겼으니까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양자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김준호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한국에 가서 아버지와 김준호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희망고아원을 법적으로도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김준호가 전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봐주신 아이들, 동네 사람들, 한국 친구들까지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석판사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사는 동생 김준호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